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전쟁의 상처가 이 시대에 어떤 아픔으로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특집 기획을 마련합니다. 네,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대전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곳이죠. 대전 형무소터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이곳에서 망루와 우물전을 여는 등 예술활동을 통해 대전의 역사를 조명해가고 계신 작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상희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상입니다. 네, 청취자들께 인사 좀 정식으로 해주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이 대전은 아니지만 대전에 살면서 우연히 중촌동이라는 곳에 오래 머물게 됐는데 그곳이 대전 감옥소 터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됐고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또 연구하시는 분들과 여러 교감을 하면서 배우게 되고 작업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예. 대전이 고향은 아니시군요. 네, 부산입니다. 부산이 고향이세요. 그 중촌동에는 우연히 가게 되신 거예요. 중촌동에 살았는데 중학교 때 전체가 가서 거기서 뭐 묵념을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냥 언뜻 듣기만 했지 그 뒤에 뭐 우물이 있고 어떤 사연이 있고 이런 거는 전혀 듣지를 못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옆에 무슨 비행기인가 탱크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있었던 기억만 나고요. 네네. 네. 그냥 기억 속에 있는 지역이었군요. 네. 예. 근데 중촌동 지역에서 앞에 소개했듯이 이렇게 예술 활동을 하셨었는데 주로 해오신 활동을 우리 청취자들께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생명체에 관련된 작업을 하다가 당시에 뭐 천안함 연평도 사건도 터지는 걸 보고 그다음에 9.11 테러 사건이 터지면서 폭력에 대한 좀 관심이 생겼었어요. 그러고 이제 역사책이라든지 공부를 다시 해가면서 이런 것들이 저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은연중에 다 연결고리가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주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탐색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곳도 전시를 하면서 오가다 보니 전쟁의 상흔이 없는 곳이 없고 대전에 살고 있는 제가 살고 있는 곳조차 그런 피로 얼룩진 땅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좀 충격을 받으면서 전시를 하게 되었었죠. 그런 것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준비를 하게 되신 거네요. 예. 그래서 지난 2013년입니다. 대전 형무소 터에서 망루와 우물전이 열렸는데 이게 이제 작가님이 기획하신 거죠. 예. 어떤 내용으로 그때 당시에 기획하셨나요? 민가령 선생님을 만나서 현장을 돌아보고 마을에 이런 것이 있는 거를 좀 더 알려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저조차도 잘 몰랐던 얘기를 공부를 하면서 다른 분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현장도 방문을 하게 됐고 작가님들도 한 번씩들 전국에서 오셔서 돌아보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감상을 작업으로 풀어내는 일을 하셨죠. 망루와 우물이라는 이 기획전의 그 제목도 좀 특이한데요. 이게 그 당시에 있는 그 건조물에 대한 얘기인가요? 예. 현재 가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건조물인데 망루하고 우물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형태가 어떻게 보면 감시자와 피해자의 그런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시명을 뭐 따로 잡기보다 그냥 그대로 그 자체가 얘기를 모두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쓰게 됐습니다. 망루와 우물전. 예. 민가령 대표님을 저희가 지난주에 모셔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마을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그런 작업이 좀 진행되던 터에 이런 예술활동의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이제 공감을 하신 거군요. 네, 그렇죠. 예, 그렇군요. 반성도 함께. 반성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무 몰랐다. 근데 대전이 고향인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몰랐다는 것과 좀 알려야겠다는 어떤 예. 사명감 두 예. 가지가 합쳐진 거군요. 예, 예. 그 당시만 해도 이 터가 관광자원화 되기 전이라고 해요. 예. 뭐 굉장히 그 민가령 선생님 얘기로는 이제 쓰레기도 많고 굉장히 주민들이 좀 치워야 하는 그런 공간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작업하실 때 그 현장이 좀 어떻든가요? 우물은 제가 그때 낮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혼자 가고 싶은 마음에 혼자 갔는데 굉장히 을씨년스럽고 접근이 가능했어요. 우물 바로 앞까지. 그래서 좀 위험했었죠. 만약에 이제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주변은 뭐 물론 울타리가 없고 관리가 안 되고 수풀이 우거지고 이런 상태였고 누가 이곳이 그런 역사가 있다고 얘기하기 전에는 그냥 폐허 같은 모습이네요. 을씨년스러워요. 예, 예. 그 자체만으로도 좀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네, 좀 어떻게 보면 오싹한 느낌, 한 발 한 발 떼기 좀 두려운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때. 그 현장 자체로. 예. 예, 예. 거기에 좀 어떤 작업을 하신 건가요? 궁금한데요. 저의 작업은 철망으로 된 케이지로 작업을 했는데 그냥 뭐 여기저기 굴러다니던 것이었는데 그 안에 빗을 넣으면서 그런 격자무늬 형태가 감옥소의 형상을 띠고 있어서 비침과 나오면서 빛이면서 동시에 그 그림자는 격리를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했는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 퍼포먼스도 했고 그걸 사진으로 담기도 하고 그리고 와서 본 느낌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담을 같이 합성을 해서 작업을 했던 분들이 있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자기 얘기도 가족사라든지 이런 거를 담기도 했지만 그 전쟁의 역사와 동떨어진 젊은 세대도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거기에서 느꼈던 거 그리고 뭐 수기 같은 거를 썼었는데 그게 뭐냐면 6.25 당시 하루하루 그 계급들이 바뀌는 상황 하루하루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죠? 매일 죽는 거. 아. 그거를 쓰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그대로 이제 자기가 다시 적어서 전시를 하기도 했고 전쟁에 대한 체감이 안 되는 상태에서 군대에 가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분도 있고 아니면은 기억이 점점 사람들을 지나면서 말을 통해서 와전되거나 결국은 이제 아주 다른 동떨어진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의 중요함을 좀 다룬 작가도 있었어요. 그럼 우리 여상희 작가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네. 함께 하셨나요? 예. 네. 어떤 분들이세요? 일단은 뭐 자발적으로 내달라고 했고 그렇게 참여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에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초대를 해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당시에 제주도에 있었던 분이 계셨어요. 네. 서울 분이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제주도에 학살이 있었고 4.3에 네네. 관련된 작업을 좀 하게 되었는데 어떤 동굴에 가서 거기에 공기를 채취를 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셨더라고요. 혼자서 정말 누구 도움 없이 가서 굉장히 깊은 곳을 들어가셨어요. 그것도 서서 들어가는 동굴이 아니거든요. 기어서 들어가니까. 네, 상당히 위험한 일을 하셨다는 걸 아주 제가 그 다음에 가보고서 체감을 했는데 거기서 담은 공기를 이쪽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들고 우물에 가서 한번 희석을 해서 가지고 와서 전시를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제주도 4.3에서 잡혀서 대전 감옥소에 있다가 골룡골로 가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을 한번 풀어드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우물에서 이제 희석을 하고 내려오는데 저 멀리서 하얀색 풍선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고 꿈도 그렇고 굉장히 좀 묘한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전시 기간에. 네네. 그 공기를 어떻게 담습니까, 작가님? 그 어떤 비닐. 공간에다 비닐에 넣는 예, 겁니까? 비닐로 담아서 주셨고 제가 우물에서 한 번 더 열었다가 닫아서 닫는 행위를 한 거죠. 작업을 예, 한 예. 거네요. 그 전국 각지에서 이게 참여가 예, 있었군요. 예, 예. 뭔가 전쟁에 대한 얘기거리가 있다, 근데 네.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는 예, 작가분들이 모이신 거네요. 아니, 우리 여 작가님은 회화를 전공하셨다고 하셨어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어떤 뭐 빛을 가두어서 이제 케이지에 넣고 하는 네. 것들은 설치 미술로도 느껴지는데, 예. 네. 이런 어떤 경계 없이 작업하시는 어떤 작가님의 특징이신가요?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이제 커리큘럼이 설치 미술이라든지 뭐 영상 이런 것들이 다 물론 있었어서 자연스럽기도 했지만 상당 기간 저는 그림을 했었는데 평면에서 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현장을 답사하면서 그거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림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현장을 가서 현장의 설치가 가장 좋고 아니면은 현장에서 실제를 가지고 와서 같이 섞는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느낀 느낌을 그대로 전달을 하자면 3차원적이어야 되고 빛도 영향관계가 있고 뭐 질감, 흙을 뿌린다든지 아니면은 재료에 있어서 기성품보다는 가급적이면은 현장에서 느껴지는 재질이라든지 이런 게 비슷한 것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신문지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네. 신문지 같은 경우에는 활자에 모든 사회적인 것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물에 희석을 하면서 해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해체를 시켰다가 다시 틀 안에 넣어서 가압을 하고 건조를 시켜서 벽돌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종이를 만들거나 이렇게 재해석을 하는데 그때 이제 표면에 드러나는 것들이 활자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얼굴이라거나 네. 이런 완전 다 깨어진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 다시 재현을 하거나 작업으로 옮기기 참 적당하죠. 그런 소재로 쓰인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막루와 우물전이 열렸는데 요거는 이제 상설정신 아니셨고 이제 잠깐 하고 네네. 철거가 된 건가요? 한 달 이상 반응들이 좀 어떠셨던가요? 한 달 한 달 것 같아요. 정도. 예. 반응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때 얘기가 굉장히 긴데 일반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계층들이 왔어요. 저는 전시를 하다 보면 보통 정해진 관람객이 오거든요. 그 갤러리의 손님이라든지 제가 아는 지인이라든지. 근데 관람객이라기보다 우연히 지나는 사람도 오고 축제를 보기 위해 온다거나 전시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 오기도 하고 혹은 지인들 중에서도 미술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스토리를 꺼내 놓으시는데 굉장히 놀랐던 내용들이 게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연세가 꽤 많으셔요. 그래서 전쟁을 겪으신 분이신 거예요. 한국전쟁 당시에 네. 계셨군요. 그래서 뭐 북에 살다가 피난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 복수가 다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모건대에 계실 때 주변에서 느꼈던 거기도 학살지였거든요. 그런 느낌이라든지 형무소도 물론 보셨고 그런 생생한 기억들이 저한테 전해지는 것이 전시를 통해서 이런 소통을 할 수 있고 공감대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제가 또 다시 느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었어요. 전시를 통해서 또 하나의 메시지를 만들어가는 거군요. 한 달 동안 이렇게 전시하시고 철거하시면서 중점적으로 이 전시가 이런 메시지를 담았구나 하는 이제 받으셨던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그때도 몰랐던 주변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전시가 제주도로 연결이 됐었어요. 제주도 막루와 우물전이? 예, 제가 제주도 기획자가 올라오셔서 보시고 같이 하자고 하셨고 제주도 답사를 4.3 답사를 하면서 그 동굴을 간 거예요. 그 공기가 왔던 동굴로. 정말 이런 곳이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4.3 학살지가 전역에 있었는데 저희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아주 해맑게 다녀왔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제가 살던 곳이라든지 곤령골도 그래서 가게 됐는데 그때 유해 발굴까지 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 답사를 제주도로 갔을 때 제주도민 중에서 학살되신 분의 후손이죠. 네네. 제 발표를 듣고 계신데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냐고도 하시면서 어디까지 알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진심인가. 그래서 저는 안지 얼마 안 되고 지금 공부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살고 있어서 우연히 이렇게 접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전시를 준비하면서 마침 유해 발굴이 있다고 그래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가령 선생님하고 안여정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 정해진 구역 내에서 일시적으로 후원금을 모아서 발굴을 하는데 그 네네. 옆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내 눈앞에 보이는데 저거를 발굴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좀 말을 이을 수가 없었고 그때 이제 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전시에 같이 함께 아카이브를 하는 걸로 되었었죠. 그때 당시 곤령골의 어떤 그런 발굴 보고문을, 현장도 이제 우리가 아카이브에다 넣자. 그 아카이브 작업이 그러면은 그 당시 언제쯤입니까? 이게 몇 년도쯤일까요? 대략 13년 다음이니까 다음에 14년 예, 정도. 예. 지금이 2020년이거든요, 작가님. 예. 네. 좀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제주도는 정권이 바뀌면서 많은 그 행사의 시스템들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뭐 업그레이드 된 것도 있고 중간에 도태됐던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쌓여서 많은 관심들이 예전보다는 생긴 것 같고 곤령골이라든지 대전에서도 이런 좋은 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주고 계셔서 그냥 묻히는 걸 그냥 두고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예, 앞으로도 계획 중인 것들이 잘 성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카이브 작업도 계속 이어지고 네네네. 예. 바로 그 이제 역할을 우리 작가님도 예, 하고 계신 건데 지난해에 대전 감옥소 1919 대전 감옥소란 전시회가 있었네요. 네.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열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 작가님이 그 대전 형무소 옛날 모습을 네. 모형으로 이렇게 네네. 만드셨는데 요건 어떤 작품입니까? 제가 본 것이 막루하고 우물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늘 궁금했던 게 그 옆에 아파트 부지라든지 제가 다니는 슈퍼라든지 이런 곳들까지도 대전 감옥소였다고는 하는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지도를 봐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 땅, 내가 서 있는 이 땅 밑에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똑같은 하늘을 바라봤을 텐데 이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냥 그대로 그냥 작품으로서 새로운 것을 창작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이거를 재현을 하면서 이 건물들을 느끼고 이 현장을 다른 사람들이 또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만들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가미한다기보다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계도면을 일제시대 때 설계도면을 구해서 하나하나 다 해체를 한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좀 부정확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들게 되었죠. 소개를 좀 해주세요. 지금 이게 뭐 라디오 방송이라 보여드릴 수 없어서 네네네. 아쉬운데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면 막루 우물밖에 볼 수 없는데 거기 어떤 네. 시설들이 있었던가요? 맨 처음에는 예전 일제시대 때 사진들 중에 정말 허름한 상태로 그냥 나무로 지어진 형태였던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점차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막루들도 여러 가지가 생겼다 없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면적도 좀 달랐고 그 면적을 전부 다 채웠던 것이 아니고 한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방사형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중앙간수소와 뭐 여러 가지 뭐 공장들도 들어서고 그 안에요. 예, 여자들만 있는 곳도 있고 병사도 있고 뭐
주방 같은 시설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중앙간수소 같은 경우에는 2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뭐 영화를 보면은 암살 뭐 이런 데 나오는 옛날 일제시대 때 그런 형태였을 것 같은데 저도 상당히 궁금하고 그것까지도 해보고 싶었는데 자료가 너무 없었고 사진도 없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시에 거기 수용되던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네.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시설들이 하나 둘씩 더 네네네. 생겨났다고 볼 수 네네. 있네요. 예. 예. 그래서 그 사이즈들이 어마어마했다는 거를 알고 제작을 하면서 현장 방문을 다시 했어요. 뭐 늘 가서 보기는 했지만 벽돌이 뭐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고 한쪽에 좀 갖다 놓기도 하고 그 외에 뭐 이건 뭐지 싶은 지금 있을 것이 아닌 것 같은 것들도 많이 봤었고 그러다가 그 부지를 좀 벗어나서 아파트 인근까지 돌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는 힘들겠지만 조사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좀 조사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설계도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이런 건물이 들어섰을 수 있겠다 이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우연히 그곳에서 근무를 하셨던 엔지니어 분의 후손을 알게 됐었어요. 예. 네, 그리고 관사도 가서 이제 보게 되었고 그것들이 그냥 정말 우연히 이루어진 인연들인데 그 따님 분이 걸어가서 아버지한테 도시락을 전달을 했던 길 그리고 그 아버지의 기억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되살아나는 내가 그곳에 있는 듯한 느낌 그런 영감을 받았어요. 그런 어떤 증언들을 조합해서 예. 이제 이 모형을 만든 거예요. 예.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어쨌든 그때 설계 도면을 보시고 또 네. 증언도 하고 조사 작업을 거쳤기 예. 때문에 그때 당시의 모습과 좀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떨까요? 예, 그 항공 사진이 있기 때문에 설계 도면하고 좀 틀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비교를 했고 몇 장 안 되는 사진이지만 사진을 계속 비교하면서 정말 디테일한 부분은 설계 도면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문이 설계 도면에 있다고 해도 미닫인지 여닫인지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계속 비교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지금 이거 완성된 겁니까, 작가님? 완성을 이 해서 작품은? 전시를 예, 했다가 네. 이제 좀 보수 작업을 거쳐야 돼요. 이게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보수를 부서지고요. 해야 되니까. 예. 이 신문지로 이건 역시 이제 신문지로 네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작업하신 거죠. 예. 이게 그렇게 전시했다가 이게 좀 이렇게 좀 흐트러지기도 합니까? 예, 일단 어떠신- 예. 바닥은 현장 작업이기 때문에 네네. 그걸 다 회수할 수가 없이 그냥 버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뒤틀리거나 좀 바닥에 붙였었기 때문에 그런 보수 작업을 좀 해야 반드시 되는 해야 상황입니다. 되는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지난주 출연하셨던 우리 중촌 마을 역사탐험대 그루터기 민간영 대표께서 이런 게 참 아까웠다. 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 좀 형무소터에 상설 전시하거나 좀 누구나 오셔서 보실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뭐 이제 직접 작업하셨던 작가로서 그런 생각 갖고 계세요. 네, 그렇죠. 그러고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일 안타깝고 제 작업실에 그냥 있다는 게 다른 작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물을 봤을 때 체감되는 게 사진이나 설계도면하고 또 다른 게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전시를 했을 때도 여운형 선생님의 조카 손주 조카가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실물을 보고 이런 교감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깊이가 정말 다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있으면 저도 영광이고 네, 많은 좋을 것 분들께 좀 같아요. 보여드릴 예, 수 예. 있는 그 조금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요. 네. 이 모형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 형무소가 그 어떤 정치범들이 많았던 네. 곳이기 때문에 산책도 좀 그렇게 특이하게 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예.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정확한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격리장이었는데 부채꼴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감시를 하기 제일 용이한 것이 가운데 감시자가 있고 방사선 형태로
서대문 형무소도 마찬가지지만 그 건물 배치를 아예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운동을 할 때도 한 곳에서 바라볼 수 있게 부채꼴 모양의 그런 한 칸 한 칸씩 만들어서 걷게끔 하는 구조가 있었어요. 감시를 거군요. 예, 운동마저도 감시를 하게. 감시를 당하게끔. 그리고 알겠습니다. 각 예. 이제 재소자들의 등급을 나눠서 그냥 운동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담 밖에 일을 하고 오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분들은 예, 어떤 예. 중주에는 아니고 그쵸. 그런 예. 거군요. 특별 예. 감시 대상은 이제 격리장이라든지 아예 독방으로 가는 경우고.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또 수영 중에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예, 구조다. 외부로 갈 수 있는데 목동 전시 올 초에 전시를 할 때 우연히 또 어떤 분이 오셨는데 목동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따라서 가다가 형무소도 가봤다. 그러고 형무소의 재소자들이 나와서 우리 보육원을 지어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재소자가 밖으로 나오지 했는데 본인들도 가서 위문 공연을 해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입출입이 좀 되었군요. 예. 그렇군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신 게 아마 목동 콜렉션 같은 네네네. 전시이신 것 같아요. 이후에도 그러니까 전시 작업을 쭉 해오신 거네요. 네. 조금 소개해 주십시오. 주로 저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전시를 많이 하다가 감옥소 막로하고 감옥소를 하면서 대전의 역사라든지 그리고 제가 살았던 아주 가까운 곳 중학교 때부터의 기억이 있던 곳을 살펴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히 간 곳이지만 목동은 근래의 건물들이거든요. 아주 옛날 것들이 아니지만 이제 과거가 되고 없어질 건물들이라는 생각에 있을 때 좀 기록으로 남기자, 사진이라도 남기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재개발 이전인가요? 예, 딱 그 경계에 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전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제가 작업을 하면서 이 사진이 얼마나 소중한 거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별 사람이 아니지만 이 사진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 있고 살던 사람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기억이 의미가 될 수 있죠. 있다는 생각이 네. 들었던 게 집 앞에서 사진 잘 안 찍거든요. 어디 놀러 가서 찍거나 유명한 그렇죠. 곳에서 찍는데 네. 그러다 보면 그 동네에 대한 기억을 살릴래야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제가 남길 수 있는 거 남기고 다른 작가분들 그리고 연구자분들을 모시고 가서 기록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조사를 하셔서 좀 중요한 건물들이 몇 채 보이는 것 같은데 좀 알려달라. 저도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 같이 저는 거의 자주 갔었고 그분들은 주말마다 이제 가셔서 새벽 답사를 하셨죠. 그래서 방송도 좀 나왔고 이런 곳이 없어지기 전에 조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좀 요청을 드리면서 방송도 했었죠. 네. 좀 몇 군데 좀 소개해 주십시오. 어떤 곳들이 있었나요? 그때 선교사 주택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대전의 근대 건축물들 중에 좀 중요한 그 당시로 보면 현대식 주택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셨고 그때 이제 그 건물은 교회의 소유였는데 들어갔을 때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다락 형태가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관리를 잘 하셔서 페인트 칠만 더 했을 뿐이지 문고리라든지 뭐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세트장 같은 느낌? 다른 곳에 와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곳들은 다 재개발 구역 안에 네. 있었군요.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습니까? 아니 그 간혹 보면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뭐 지정하는 문화재라든지 네. 이렇게 또 지정이 되기도 하는데 목동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됐군요. 그 당시 상당히 좀 더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었고 그 건물이 약간 애매한 시기였던 것도 있고 지금은 예. 헐렸으니까 예.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런 거를 그러면 사진으로 남기고 네. 뭐 영상으로 남기고 이런 작업을 하신 건가요? 그렇기도 했고 네네. 그 부서진 다음 날 제가 알게 돼서 현장을 가서 문짝이라든지 문고리를 그 폐허에서 밤에 다 골라내셔서. 뒤져서 용달로 싣고 와서 올 초 전시에 같이 했죠.
그게 바로 목동 컬렉션인가요? 예. 그러니까 실제도 많이 있어요. 실물들이. 그럼 이거는 거의 그 밤에 가서 이렇게 뭐 작업을 해오셨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 그런 걸 소재로서 이렇게 한 예. 거군요. 요거는 좀 기획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같이 갔었던 분들 중에 문화재단 분도 계시고, 뭐, 여러 파트 역사 쪽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께서 이제 이거는 우리들만 볼 게 아니다라는 전시를 해야 말씀을 된다. 하셔서 이제 예산을 올려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 좀 세계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저는 그냥 작가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러셨어요. 예. 이 목동 콜렉션 했던 작품들도 지금 남아 있습니까? 네. 예. 방치되어 작업실에. 있군요. 예. 아유, 그래요. 우리가 참 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네. 뭐 집 앞에서 사진 안 네. 찍는다 하셨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곳인데 이렇게 예. 기억해야 할 공간들이 예. 참 많군요. 그 당시 특이했던 경험이 제가 그 건물들을 250채를 만들어 놨는데 없어진 건물들이기 때문에 회색 톤으로 좀 무덤 같은 느낌이 들게끔 일부러 의도를 해서 놨는데 주민들을 초대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어둡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장에서 채색을 시작을 했어요. 한 채 한 채 디테일도 들어가고 또 집에 가져와서 밤에는 또 해서 만들어 가기도 하고 휴일 월요일은 나가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작품들이 이제 색을 올려가면서 한 3번 이상 오신 분도 계시고 마무리 꼭 보고 싶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주민들도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네 여기가 뭐 어디네 이러면서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살지 않았지만 어떤 분은 저 몇 년도에 데모하다가 피신을 간 집이 선교사 주택이요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머머. 전시를 전혀 모르고 오셨다가 실제 그러고. 자신의 어떤 경험이 네. 있는 거네요. 그리고 아까 그 보육원 하셨던 분도 제가 위성 사진에서 정말 궁금했던 곳이 있는데 혹시 이거 기억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거 피난 와서 아버지가 그 고아원을 했던 곳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왜 특이하냐면은 거기를 향해서 사선으로 나 있고 그 인근만 조금 다른 집들하고 달랐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어떤 분은 우연히 왔다가 거기 살았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어디인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진 2장을 들고 오셔서 이거 보고 알 수 있으시겠냐고. 근데 제가 딱 알아봤어요. 담 쪽 한쪽이 이제 특이하게 생겨서 그래서 어디인 것 같다고 이제 찾아드렸더니 또 다음에 사진 한 장을 들고 오셨는데 저 멀리 목동 성당이 보이는 거예요. 꽤 거리가 있는데 지금은 뭐 아파트가 들어서서 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너무 특이한 경험이었고 제 지인들 중에서도 그냥 외부로만 보고 있다가 맞다 나도 여기서 태어났다 이거를 알고 오신 분도 계셨었고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을의 역사인데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의 하나하나의 어떤 스토리도 되는 것이고 또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군요. 예, 그 재개발 구역에서 고양이 구조를 우연하게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저는 건물들을 보고 들어간 거였는데 고양이가 깔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고양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길고양이들이 예. 그 주민이 이제 요청을 하셨었고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 그 현장에 있었던 거죠. 주민들은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근데 끝까지 남아 계셨던 몇 채가 있었는데 그 주민들하고 이제 얘기도 오래 했었고 나가시는 날도 제가 갔었고 그래서 전시 초대를 했는데 우시는 거예요. 전시 보러 오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죄송하기도 하고 막 얼굴을 못 봤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채색을 해야 되겠다. 이분들께 좀 회색빛 이미지를 남기고 싶지 않다 이런 거군요. 너무 상처를 드리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가져온 것들 중에 좀 중요한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이 뭐 주로 많기는 했는데 사진을 보면은 집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 몇 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모습하고 또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지금은 로드뷰라든지 이런 게 길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들고 있기도 아깝고 뭔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곳이 생기면 저의 기록도 나중에는 소중해질 텐데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아까 그 증언해 주신 분도 그렇고 그냥 버릴 수도 있는 네네.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록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기록원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많은 전시도 해오시고 이런 어떤 현장에서 이렇게 가져오신 물품들도 있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의 기억, 증언도 지금 다 갖고 계신데 네. 그거를 좀 어떻게 남기면 좋을까요? 당시에 동장님이 또 와서 보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것보다 뭔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셨고 그냥 우연히 오신 분들도 자기가 여기 살지 않았지만 비슷한 경험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현재는 뭐 아직 진행되시는 일은 없으시고요. 네, 그렇죠. 근데 노력들은 하고 계신데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일단은 뭐 중요한데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계속 보여주고 필요성을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연구가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사라지기 전에 그런 베이스를 충분히 갖춰놓고 거기에서 모이는 것이 지금 뭐 건물이 있어서 그런 거를 모을 수는 없지만 모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그냥 임시시설이 있다면은 빨리 모으고 공개를 해야 된다고. 공개를 해서 좀 가치에 대한 어떤 조명이 필요한 거군요. 그리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또 구술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작업들도 좀 필요하다. 예.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은 어떤 곳에서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좀 전시가 밀려진 상태이긴 한데 답사 계획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고 다른 지역으로 뭐 거제도 포로수용소 작업도 계속 좀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이어갈 예정이고 남영동 분실 얘기도 지금 있어서 거기도 전시 예정 중입니다. 전시 준비 중이신 거네요. 작가님 모신 이 지금 코너가 저희들이 한국전쟁 발발 70년 맞아서 이제 함께하는 평화 얘기를 함께 열어가요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쭉 얘기해 주신 걸 저희들이 종합해서 봤을 때, 직접 이제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시지만, 여러 작업 가운데 이제 이런 세대를 만나시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증언들을 모아가고 계신데, 지금 하고 계신 이런 활동들, 전시를 비롯한 여러 일들이 좀 각 세대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다 바라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된 이유를 저도 잘 몰랐었어요. 근데 1년 전이었나? 엄마가 말씀을 하시는데 외할아버지가 일제 강제 노동자이셨다고 그래서 와서 아파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시군요.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왜 여태 일을 안 했냐고 그러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런 작업을 하게 된 게 이유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사람이 이런 케이스가 나뿐만이 아니겠구나 그리고 다니면서 내가 모르는 것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앞으로 또 저보다 어린 사람들은 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표현해서 전시에 보여주고 뭐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구술로 책으로 남기고 이런 것이 없으면 그리고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정말 모르겠다. 역사책에서 배우는 거는 체감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현장을 다녀가고 직접 증언을 들으면은 그게 체감이 되지만 정말 그분들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 대전감옥소 전시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분도 연세가 꽤 많으셨고 그러시죠. 제가 여러 차례 전쟁 포로의 증언도 들었는데 정말 빨리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었어요. 빨리 이 증언 작업들을 좀 마무리해야 된다. 우리 사회의 정말 숙제네요. 네, 정말 시급한 거예요. 좀. 이 작업들이 필요하다. 뭐 지난해 이제 참 우리 민족들의 평화를 염원하는 어떤
이벤트도 많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염원을 가지셨을 텐데 네. 저희들이 이제 이런 코너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회복 또 치유하는 과정, 사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게 네. 중요하다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데 우리 작가님이 하고 계신 이런 예술 활동들 이런 게 좀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뭐 저 자체로는 이걸 준비하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고 느끼고 지금 현재에 좀 대입해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 삶 속에서도 충돌하는 지점, 뭐 폭력이라든지 뭐 정말 전쟁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이 현재를 좀 해석하거나 아니면 좀 치유해 갈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정체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과거와 연결이 안 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좀 더 원인을 분석하고 배경을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동포였고 이념 때문에 갈라진 건데 저기는 적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렇게 같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갈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걸 공부해서 작업으로 나와서 전시로 보여주면 정말 그냥 텍스트라든지 주입식 그런 교육이 아니니까 좀 더 접근하고 감상을 하면서 좀 스며들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효과적인 방법이 네네네.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전영무소터 관련해서 뭐 또 전시나 기록 뭐 혹시 갖고 계신 계획 있으세요? 대전 감옥소는 아직은 정확하게 진행되는 바는 없는데 네. 몇 년 전에 했던 광주 비엔날레에서 전시했던 포로수용소,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대한 지금 전시 준비를 다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전쟁과 관련된 예, 어떤 같은 메타포네요. 격리 시설인 거죠. 예. 이런 작업을 할 때 공부, 연구 많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네. 뭐 자료가 좀 충분하신가요? 어떠세요? 다행히 저를 도와주시는 연구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좀 괴롭히는 타입인데 대전 뭐 학자들도 계시고 연구원들도 계시고 서울에 또 전쟁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지역에서 이런 연구하신 분들이 이제 꽤 계신다고 하셨는데 좀 이런 증언을 조금 더 해주시고 좀 보충해 주시면서 아카이브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 방송도 이제 아카이브의 하나라고 저희들이 예, 이제 믿고 그쵸. 있는데요. 네. 좀 나와서 역할 해주실 수 있는 분들 계실까요? 네, 뭐 근대 아카이브 포럼 쌤들은 뭐 건축물이라든지 지금 남겨야 할 것들에 대한 뭐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자료 연구도 굉장히 열심히들 다년간 해오고 계시고 구술 증언해 주실 수 있는 살아있는 증언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술로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들. 네. 예. 앞으로도 이런 작업 계속 하실 건가요, 작가님? 예, 이게 하면서 좀 더 책임감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한 번 해서 끝내는 걸로는 저 스스로도 답이 안 나오고 그냥 평생 그냥 제가 끌려가는 듯한 느낌도 있지만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의무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 코너 통해서 이렇게 작가님처럼 현재의 이런 과거의 전쟁의 이야기들을 현재로 이렇게 끌어오는 작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좀 만나보고 앞으로도 만나볼 예정인데 좀 제언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대전에 좀 중요한 분들이 계세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거기에 대한 뭐 저보다 좀 더 연구하신 분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좀 한 자리 나오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셨으면 좋겠는데 허락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런 분들의 어떤 증언도 필요하다. 네, 제가 들었을 때만 해도 정말 기억이 아직 생생하세요. 날씨라든지 밟았던 뻘의 느낌이라든지 추웠던 설레는 기억이라든지
저만 듣기엔 너무 아까운 기억들이에요. 예. 갈부로 남겨야 한다. 네. 그럼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작품 활동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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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